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제가 모듈형 교육과정 관련해서 말씀드렸었고, 그와 관련해서 통계 분석을 특별히 이제 SPSS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회조사 분석사 교과목을 통해서 사회조사 분석사에 나올 만한 분석의 어떤 수준을 SPSS로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려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도 해보고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강의를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그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 문제를 설정한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내가 어떤 연구 문제를 설정했는데 이걸 밝히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이론이 되거나 어떤 논리가 되진 않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논리로 만들고 하나의 어떤 주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근거를 우리는 이제 이 양적 연구에서는 주로 이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연구 문제를 어떻게 발굴하느냐 하면은 여러 선행 연구들을 일금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앞에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쭉 살펴보고 내가 궁금했던 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연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연구가 있으면은 그걸 또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찾아봤더니 이거 관련된 논문이 없어. 혹은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랑 결과가 달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반대 주장의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는 결국은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 것이냐 하는 질문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설문지를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이미 만들어진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개인 수준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설문 수준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패널 조사라고 하는 거 있죠. 그 패널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을 추적해서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교수 이제 2년 차인데 이제 3일만 있으면은 교수 3년 차가 되거든요. 이제 교수 3년 차가 될 때의 저의 모습. 그러니까 저희 교수로서의 어떤 업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해마다 평가를 받는 것처럼 해마다의 데이터를 한 사람이 계속 추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같이 학교에 계속 똑같이 나오는 사람이면 상관없겠지만 학교에 있는 학생들 뭐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은 전학을 가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전학을 오기도 하고 또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또 사고가 생겨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전학을 가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사실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 수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연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연구하는데 쓰라고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서 이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조사 연구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고용조사 분석 시스템이라는 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 YP라는 거는 청년 패널 조사고 이 클로사라는 거는 그 고용 패널 뭐 그런 거였던 것 같고 여기 있네요. 고령화 연구 패널이고 요거는 이제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패널 데이터거든요. 이 두 개는. 그래서 패널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계속 추적해서 조사하는 거고 요 경로 조사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잘라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요런 자료들이 요 그 홈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홈페이지들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죠. 자, 그것에 앞서서 먼저 이제 SPSS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PSS는 통계를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간단하게 두 개의 시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 세트는 데이터 시트, 한쪽 시트는 변수와 관련된 시트입니다. 먼저 데이터 보기 시트에서 우리가 요거 이제 엑셀의 어떤 그 스프레드 시트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1번에다가는 뭐 id라고 해볼게요. 이거 1번 id라고 해서 1, 2, 3, 4 이게 이제 id라고 해보겠습니다. 5, 6, 7, 8, 9 이렇게 이제 id가 있고 여기에 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80점,
90점, 76점 뭐 이렇게 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데이터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뭐 한글이나 엑셀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이제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똑같이 여기서도 요걸 누르시면은 해당 데이터를 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sav나 .gsav 요 파일들이 확장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불러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다양한 파일들을 또 이제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엑셀 파일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CSV 파일은 이제 쉼표로 구분된 파일이죠. 보통 통계를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CSV 파일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걸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범용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이 SPSS뿐만 아니라 뭐 R이라든지 SES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테이타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 분석에서 어떤 기본 값으로 좀 쓸 수 있는 게 이 CSV 파일입니다. 엑셀 같은 건 지원 안 하는 패키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CSV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확장자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우린 기본적으로 이 SAV 파일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러오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아이디로 하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점수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디서 바꾸냐면은 바로 이 변수 보기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해당 변수의 이름, 지금은 variable 0000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id라고 바꿔줄 거예요. id. 이렇게 바꾸면은 이 위에가 이제 id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데이터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눌러보면은 뭐 숫자일 수도 있고 컴마일 수도 있고 날짜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이 이제 표현하는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어떤 값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자 같은 경우에는 1, 2, 3, 4로 이제 1, 2, 3, 4로 똑같이 숫자로 쓰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문자라고 인식을 해놓는 경우에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1 다음에 2가 오는 게 아니라 1 다음에 11이 오고 111이 오고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랑 숫자랑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또 이제 이 컴퓨터가 읽는 그게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그 컴퓨터잖아요. 컴퓨팅적 사고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측정하는 그런 문항들을 실제로 풀어보면 아는데, 거기에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지정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정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는 일단 숫자로 해놓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비라는 거는 요 데이터의 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자리가 넘어가면 안 들어가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8자리까지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자리수를 우리가 이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그 셀 서식에 들어가면 그거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는 소수점을 몇 자리까지 할 건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디를 1번부터 매겼기 때문에 0으로 해놔도 상관없겠죠. 0으로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뒤에 소수점 자릿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레이블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로 생각해 보면 영어 발음은 레이블인데 우리가 더 쉽게 쓰는 말은 이거죠. 이렇게 쓰거든요. 라벨이라고 읽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걸 라벨이라는 게 뭔가요? 이름표를 붙이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아이디라고 썼지만 여기다가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거는 아이디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이제 이게 아이디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성별 변수도 만들어 볼게요. 성별 변수 같은 경우는 뭐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요거 성별이라고 여기다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수점 이하 0번, 이거 뭐 1번, 2번으로 나눴으니까 이거 의미 없는 거고, 여기 값에다가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린 건데, 우리가 아까 이제 입력할 때 1번은 남자, 2번은 여성 이렇게 우리가 입력하기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남성과 여성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기에 우리가 숫자를 1, 2로 입력했지만 실제 결과에서는 남성, 여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값을 입력해주면 나중에 분석했을 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결측값이야. 빈칸을 결측값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결측값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결측을 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 이 문제까지 못 왔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 내에 1번부터 8번까지밖에 못 푼 거예요. 그러면 9번부터 20번까지는 아예 풀어보지도 못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무응답인 경우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었는데 유일하게 뭐 10몇 번에서 한 문제만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런 거하고 두 개의 데이터의 성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람이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못 풀었다 하는 경우에는 뭐 96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하고 만약에 아예 빈칸인 경우에 99라고 입력을 했다. 똑같이 빈칸이더라도 실제 시험지에서는 똑같이 빈칸으로 입력을 했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경우에 여기서 결집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6, 99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얘네가 결집값으로 이제 이걸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명목형이라는 게 있고 순서형 척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척도의 스케일을 나타내는 건데 이 명목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죠? 노미널 데이터. 그 이름으로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런 걸 구분하는 것처럼 그 남자 1번, 여자 2번이라고 해서 남자가 1이니까 더 작고 여자가 2니까 더 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남자는 1번 붙인 거고 여자는 2번 붙인 거야. 이런 개념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국가 1번은 한국, 2번은 일본, 뭐 3번 중국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다 명목형 변수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순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반에서 1등, 2등, 3등 아니면은 뭐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겠죠. 숫자에 위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순서형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점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척도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성별이기 때문에 명목형 데이터죠. 그래서 명목형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요거는 우리가 점수였죠. 점수니까 여기 그냥 그 영어로 스코어라고 해줄게요. 사실 그냥 한글로 쳐도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치고 이거 그냥 점수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여기 값은 이제 의미가 없고 이건 척도형 변수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SPSS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를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survey.case.or.kr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패널 조사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자료 받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시고 이제 하면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회원 가입만 하시면은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엑셀 파일도 받을 수 있고 원자료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다운 받아 보십시오. 요걸 누르면 다운 받아지고요. 저는 이제 미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운을 받아 놨습니다.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SPSS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원표본 해서 1차년도, 2차년도 쭉 해서 12차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일단 복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열기를 누르면 이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열어주면은 해당 데이터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다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정리해준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인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조사의 개요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조사구나.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걸 했다. 그럼 어떻게 자료를 모았느냐 이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쭉 교육을 시키고 어떤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거 다 읽어보시면은 실제로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사의 지침은 어떤 것들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인 연구를 하실 때도
이런 지침들을 지켜서 하시면 훨씬 더 정교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정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여기서 코딩에서 빠진 것들, 이 자료를 입력하는 것도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빠진 것들을 어떤 식으로 수정할 건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으면은 그 다음에 조사 설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조사가 2007이랑 2001로 나눠지는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 6,000명 정도 조사를 했고 2007년부터 2020년까지는 10,000명 정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자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 자료구나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설문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설문지를 읽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설문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이거 이제 눌러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 통합 설문지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모두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현재 학교는 어떻게 나왔고,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대학은 어디를 다녔는지, 학자금 대출 얼마 받았는지, 어디까지 배우고 싶은지 쭉 해가지고 이 설문지만 해도 여러분 보시면 300페이지죠? 이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짜로 안 하겠죠.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유인을 줘가지고 돈이나 뭐 아니면 장학금이나 이런 걸 줘서 결국 학생들을 요거 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읽어보면서 이런 식의 설문으로 진행이 됐구나. 그럼 요 설문이랑 이제 요거랑 맞춰보는 거죠. 요 설문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데이터랑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 A 항목에 있었던 입학은 언제 했고 학교가 어디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구나 하는 것들을 쭉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